여러분들 오늘도 잘 지내십니까? 이렇게 길도 막히고 사람 얼굴도 못 볼 때에 깝깝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때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막힌 데서 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. 너무나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스스로의 마음 흐름을 눈여겨보면은 그 재미가 쏠쏠하게 나옵니다. 오늘은 이 꿈속의 인연들 이야기 중에 8번째로 들어갑니다. 참 그 호젓한 산 중에서 이 청룡 두 형제하고 무착 스님이 지내다 보니 옛날에는 인터넷도 라디오도 TV도 없던 시대라 이 시간이 나면은 꼬마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른들께 조릅니다. 그러면은 어른들은 옛날 옛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주로 끝나게 되죠. 불당골에서도 그런 모습은 예외가 아니죠. 꼬마들이 스님 옛날 얘기 해줘요 하니까 무짝 스님이 헛기침을 하고 그래 이 호혈석이라고 하는 데 대한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것이야. 이 불법사라고 하는 큰 절에 이 훌륭한 강사 스님이 계셨다네. 이제 그러면서 촛불을 켜놓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청룡은 이제 스님하고 친해져서 이렇게 누운 자세로 편하게 웃으면서 귀담아 듣고 있고 무짝 스님은 앉아서 두런두런 옛날 얘기를 합니다. 그 불법사라는 아주 천년 고찰에 늦은 저녁에 어떤 여인이 그 강사 스님 앞문에 와서 스님 예 하고는 나직하게 부르는 거야. 그 산골절에 그 스님이 가르치는 학인들이 그 어느 방에 자고 있는데 저녁에 여자가 와서 그래 부르니 참 스님도 놀랬지. 스님이 문을 열고 보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스님 제발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세요. 네, 애원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그러니 무짝 강사 스님, 그 옛날 강사 스님이 건너방에 학인들이 자고 있는 저녁에 여자가 그래 와서 말을 하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지. 이게 무슨 소리요? 여기가 어디라고?
썩 나가시오, 썩 나가요. 그러면서 우착 스님이 그 여성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어서 나가라고 했지. 그러나 그 여성은 막무가내로 스님을 밀치고 방에 들어와서는 스님, 제발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. 이 가련한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. 아이, 꿇어앉아서 이러는 게 아닌가? 그러니 스님의 입장이 얼마나 고약하겠어. 그래서 스님이 어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는 그녀를 결국 강사 스님이 크게 호통을 쳐서 쫓아내 버렸지. 그런데 말이야, 그 이튿날에 그 강사 스님을 시봉하는 그 학인 스님이 그 스님 방 앞으로 황급히 찾아와서 강사 스님, 어떤 여자가요 영광역 묘화나무에 목을 매우 자살했습니다. 자살했습니다. 스님요. 아,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? 뭐라고? 어떤 여성이 자살했다고? 강사 스님이 놀라서 나가보니 지난 밤에 찾아온 그 여인이었다. 그러나 스님은 간밤의 일도 얘기하지 못하고 시자가 일러주는 말만 듣고 있었다. 애써 아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강사스님 마음이 편치 않았다.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 천년고찰 산중절에서 강사스님 옆방에 여성이 그렇게 됐으니.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울법사에 나타나는 거야. 그것도 주로 공양하는 시간에. 그러니 대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어. 그 호랑이는 매우 화가 난 듯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금방 근처를 뛰어다니니 대중들이 상당히 신기롭기도 하지만은 놀라서 공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, 그런 소문이 바깥으로 나오니 이 절에서 하는 스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체면도 많이 손상됐지. 그래서 이 산중회의를 하게 된 거지. 공사라고 하는데 전 대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공사를 한다고 하지.
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데, 그 중에 그 산 중에서 매우 도가 높은 방장 스님이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최종적으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다. 아마 우리 절에 호식당할 승려가 있는 게 분명한데, 그래서 그 도인 스님 제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윗옷을 벗어 던져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요. 그러니 참 불행하고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 호랑이를 달래는 수밖에 없을 것이요. 이렇게 어른 스님이 말하니 다른 사람들은 무견히 그 스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여러 대중이 모여서 어른 스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옷을 벗어서 호랑이에게 던지기로 결정했다. 대중은 벌벌 떨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. 그러니 말이 그렇지, 참 그 호랑이에게 호식을 당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서 상당한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공사 결과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지.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옷은 다 밀치더니 그 강사 스님의 옷을 마구 물어뜯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었어. 그 모습을 본 어른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참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강사 스님이 밖으로 나가서 호랑이에게 호식을 당해야 되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 스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니 호랑이는 그 강사 스님을 얻고 산속으로 급하게 사라지는 거야. 이렇게 강사 스님이 호랑이 등에 엎혀서 그 깊은 산골로 사라졌지. 그래서 그 뒤에 대중 스님들이 강사 스님의 시신을 찾아 나서서 온종일 헤매다가 저녁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에서 그 스님의 시신을 발견했어. 잡아먹지는 않고 사람은 사망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그 강사 스님 생식기만 없어졌어. 그래서 그때 그 여인이 원한을 품고 호랑이가 돼서 그렇게 된 거지. 그 얘기를 듣고 난 청이가 만일에 스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생글거리며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. 그래, 청이가 예쁜 여자를 한밤중에 한번 데려와 봐라. 내가 어떻게 하는지
허허허. 그렇게 너털 웃음을 웃는 강사 스님이었다. 그 일이 지방에 소문이 나자 자칭 지리산 도인이라는 이가 갓을 쓰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이저러 풍수 지리를 살펴보니 호열이 있는데 그곳에 큰 돌을 눌러 놓으면 그놈이 꼼짝을 못합니다. 이렇게 주지 스님께 충고를 했지. 그 말을 들은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한 이후 그런 일이 없었다네. 그래서 지금도 그 절 극락전 옆에 가면은 그 큰 돌이 있어. 그것이 바로 호열이야. 호열석이지. 그런데 호식당한 스님이 바로 할아버지 스님의 아버지 되는 스님이야. 무착 스님의 할아버지 되는 아버지니까 조부모가 되지요. 할아버지, 아버지. 그래서 무착 스님도 그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된 것은 글만 읽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는 교훈이지.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 자신의 조부모님 스님의 얘기지만은 그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얘기에 담겨 있습니다. 참 그 호젓한 산중절에 저녁에 젊은 여인이 와서 함께 자자고 했을 때에 참 난감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강사 스님이 이 수행을 잘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참 좋은 법문으로 인해서 그 여성의 애욕을 승화를 시켜서 참 그런 좋지 않는 마음이 사그라들도록 법문을 해주고 또 포교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참으로 도가 높고 지혜가 있어서 그 말이나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흐르고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인격이 되면은 그 여성도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한층 더 승화될 수 있는 참 불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면은 아주 큰 도력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글보다가도 실천적인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호열석 속에 스며져 있다는 겁니다. 호열석은 지금도 불법사
극락전 옆에 있습니다. 무착 스님의 그 얘기를 마치고 나니 고목 감나무 위에서는 산까치가 잘 익은 홍시를 쪼아 먹고 있었다. 아마 가을낮 오후에 그 불당골에서 얘기를 나누었는가 봅니다. 홍시를 쪼아 먹으면서 그 무착 스님이 들려주는 호열석 얘기로 이 까치도 들었는지 반은 흘리고 반은 쪼아 먹으면서 까치도 그 얘기가 재미있다는 뜻이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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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겠습니다.